안녕하세요. 보험 이제는 알고 가입하자 아는 사람의 보험 스토리의 장동빈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핵심만 짧게 말씀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린이 보험이 무엇이고 언제 가입해야 하며 만기와 납입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잘 구성할 수 있는지 필수 특약과 불필요 특약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까지 한 큐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험이란 종합 건강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어릴 때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90세 또는 100세까지 이렇게 평생 가져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주요한 위험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다만 어린이 보험의 경우는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가 보험 나이 기준으로 15세까지 가능합니다. 보험 나이는 만 나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만약 올해 만 15세가 됐다면 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보험 나이는 16살이 됩니다.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납입 면제 기능입니다. 납입 면제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에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치게 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만기까지 유지해주는 옵션입니다. 이러한 납입 면제 기능은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성인 보험에도 대부분 탑재가 되어 있지만 어린이 보험은 가장 넓은 범위로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 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에 비해서 주요 특약의 한도를 높게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계 조건이 낮거나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성인 보험의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핸드폰의 기본 요금처럼 상해 사망이나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특약으로만 보험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보험을 구성하길 원하신다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생각났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은 누구에게나 현재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점점 올라갑니다. 이 보험이란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납입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갈수록 크게 벌어지는데요. 어릴 때 가입해야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거나 입원이나 수술이 있거나 오랫동안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했다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담당 설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가입하실 수 있도록 가입 시점을 전략적으로 정하시는 것을 권장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건강고지라고 해서 입원 수술이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내 자녀의 질병 이력, 입원 수술이 언제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서 꼭 합리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이 어느 정도 걱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입원을 하고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게 됩니다. 이 부담 없는 보험료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기와 납입 기간의 설정입니다. 만기란 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 기간이며 납입 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갱신형이란 보험이 끝나는 만기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며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갱신형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고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내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의 만기는 90세 또는 100세 등이 있는데 가능하면 100세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납입 기간은 20년을 권장드리는데요. 30년으로 하시면 월에 내는 월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길어진 납입 기간으로 인해 총 내야 하는 보험료는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또한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30년은 정말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20년 납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어린이 보험을 실제로 구성하실 때는 실손보험과 어린이 종합보험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손보험, 실비는 내가 낸 치료비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치료비 이상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고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급여치료의 80%,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치료의 70%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종합보험이란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와는 관계없이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로 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고 종합보험으로는 이 치료비 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간병이나 요양 또는 기타 생활비용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비만 준비하시면 단순히 치료비만 보장받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에서 이 추가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특약을 구성해야 하는지 필수 특약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험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대 질환들은 바로 3대 질환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 질환입니다. 먼저는 암입니다. 암은 암 진단비와 암 주요 치료비 특약으로 구성합니다. 암 진단비는 암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암들은 암 진단비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과 이 초기암이라고 하는 제자리암은 유사암 진단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구성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암으로 인해 수술을 하거나 항암 약물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암 진단 시점부터 매년 1억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장하고 진단일로부터 5년 동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암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뇌와 심장 질환이죠. 진단비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합니다. 각각 뇌와 심장 파트에서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입니다.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특약입니다. 허혈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심장질환 특약입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질환은 심뇌혈관 수술비 특약을 준비합니다. 심뇌혈관 수술비 특약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수술비 특약으로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 뇌, 심장 3대 질환 준비를 한 뒤에는 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도 필요합니다. 바로 상해 후유장애인데요. 상해 후유장애는 사고로 인해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억 원을 구성한다고 해도 보험료 수준은 질병 진단비 특약들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1억 원을 가입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1억 원을 모두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에 30%의 후유 장애를 인정받으면 1억 원의 30%인 3천만 원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해 후유 장애는 우리 몸 전체를 보장하고 사고가 난 부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술비 특약인데요. 수술비는 말 그대로 수술을 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파트별로 질병 또는 상해 수술비를 준비합니다. 질병으로 수술하거나 다쳐서 수술했을 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를 구성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수술비란 수술의 규모에 따라서 보험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수술을 하면 보험금이 크게 나오고 작은 수술하면 작게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입니다. 종수술비도 보장 범위가 정말 넓어서 이 자주 하게 되는 가벼운 수술부터 암, 뇌, 심장 수술 또는 절제 수술 등 큰 수술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추천드리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내 자녀가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이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이 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억 원 한도로 보장되고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나 화재 등으로 다른 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나 아버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성뇌종양 진단비를 추천드리는데요. 양성뇌종양 진단비는 뇌혈관 질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긴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식수술비 특약이죠. 조혈무 세포 이식수술, 5대 장기 이식수술, 각막 이식수술 등 저렴한 보험료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특약들로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험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특약들 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가입하면 보장에는 좋겠지만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제외한 특약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입원비 특약입니다. 입원비는 입원했을 때 하루당 몇만 원씩 나오는 특약인데요.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면 실손보험에서 입원 비용도 치료비 한도로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원비는 받으면 좋겠지만 이미 실손으로도 보장받으실 수 있고 보험료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실 내원비 특약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응급실 내원비는 응급실에 응급 상황에서 가는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보장 금액도 많아야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그 밖에 화상이나 골절 진단비처럼 이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크지 않은 이런 짜잘짜잘한 특약들도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비에서도 보장이 가능하고 이런 금액들은 없어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정말 보험답게 정말 필요할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유지 측면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암과 관련된 특약들도 사실 넘쳐납니다.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암 수술비, 무슨 방사선 치료비, 여러 가지 치료비 특약들도 많지만 암 주요 치료비 특약으로 이러한 보장들을 모두 포괄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특약들도 나오겠지만 이 특약 하나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인원 특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종합보험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입원 또는 수술 이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고지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사와 잘 상의를 해보시고 비교해 보셔서 최적의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처음에만 좀 품을 들여서 잘 비교해 보시면 기본에 충실하고 든든한 보험을 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소득이나 경제 상황에 맞게 부담 없이 납입하실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말하는 기본에 충실한 보험으로 구성한다면 이 실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어디 가서 보험 가입 잘했다는 말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견적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